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시체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된 참혹한 시신. 실종됐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체였는데요. 김주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0년 3월 15일로 돌아가 보죠. (1960년 3월 15일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날이었습니다. 부통령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은 85세의 고령이었고요.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기 힘든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과 그를 둘러싼 자유당 정권의 독재, 부정부패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학생 시위가 일어났고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이승만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야당의 유세장 사용을 불허하거나 유세장 근처 대중교통 운행을 중지하는 등 야당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간부가 경찰에 의해 구타, 살인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죠. 당시의 부정선거 준비 상황을 꾸준히 보도했던 동아일보의 취재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자유당 후보에 찍어야 한다는 유령 편지 보내기, 공무원마다 번호표 10매씩 확보하기 운동, 민주당 선거위원 협박에 의한 사퇴시키기, 공개투표 연습, 야당 집회에 가는 자의 졸업 취소, 낡은 사건 들춰 협박하기, 탈당 강요, 야당원 셋집에서 쫓아내기, 심지어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문을 쓰게 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선거 5일 전인 3월 10일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이 민주당 의원들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어 자유당 부정선거 비밀지령 문건도 폭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3월 15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고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투표소에 나오지 않게 한 뒤 투표함에 미리 당시 자유당 후보였던 이기붕을 찍은 표를 넣는 방식으로 전체 표의 40% 정도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선거표를 불태우기도 했죠. 투표함에 표를 넣기 전 누구를 투표했는지 검사하고 투표 결과가 불리할 경우 상대편을 개표에서 빼거나 투표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 용지가 유권자의 수보다 많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10여 명이 사망했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날 실종된 마산 상고생 김주열 군은 한 달여 뒤인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연행과 희생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먼저 그리고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서울, 대구, 부산, 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4월 18일 4천여 명의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날 이승만 정권이 동원한 폭력배들이 이 학생들을 구타해서 크게 부상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9일 화요일 분노는 절정에 이르러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나와 거리를 메웠고 줄을 지어 당시 청와대였던 경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날 전국에서 모두 2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4월 25일 각 대학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대학 교수 200여 명이 서울대에 모여 시국 선언문을 발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서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다음 날 오전 7시 교수들의 시위가 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4월 26일 오후 1시 마침내 이승만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혁명이자 이후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4.19 혁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19 혁명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생들이 먼저 앞장서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글을 보면
이게 중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매우 놀랍기까지 합니다. 사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을 떠올리면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대우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그리 어린 나이도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대접과 지위가 지금의 고등학생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1960년) 당시 중고생은 일본 군국주의 교육이 아닌 한국말의 교육과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교육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꾼 4.19 혁명은 말뿐인 민주주의가 아닌 말뿐인 국민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곳이 있고 변화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어제의 이야기가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4.19 혁명에서 산하하신 민주화 영령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